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변에 땅과 집은 놓여 있는데 과연 내 땅은 내 집은 어디 있을까?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도 매력적인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온 부동산 콘서트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44%가량은 잘한다는 평가를 23% 정도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될까를 묻는 질문에서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4%, 또 내릴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27%,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28% 정도라고 하네요. 그럼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866-4362번 전화상담 연결 열려 있고요. 또 문자상담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동산 콘서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콘서트는요. 가치투자연구소 강성욱 대표 그리고 이규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갤럽에서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네. 초강력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뭐 잘하고 있느냐, 향후에 집값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통계를 조사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저 부동산 콘서트를 항상 밝혀주시는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 진행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에 향후 집값에 대해서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내리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사님은 어떠세요? 지금 전문가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 기회에 사겠다라는 분들도 사실 더 많기 때문에 매물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고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매물이 없어요, 저희. 네. 네,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통계라든가 기타 단기간에 이제 집값의 변동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에 사실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은 그 자체의 성향이 이제 변동폭이 원래 높은 부동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주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치가 올라가는 걸 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전망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께서 이제 원체 또 잘 말씀하셨지만 전망적으로 보면 뭐 단기간에 어쨌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울 자체는 아무래도 공급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성향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통계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일 날 한국갤럽이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요. 8월 8일에서 10일까지 뭐 전국의 성인 한 1,002명 정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한 44%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3%는 뭐 잘못하고 있다. 33%는 의견 유보다. 유보 이유는 좀 진행을 봐야 된다. 뭐 결국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올라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통계 내용도 한번 보시면 많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이 이제 단기간이죠. 오를 것이라고 보신 분이 34%, 그 다음 내릴 것으로 보신 분이 27%, 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신 분이 28%니까 한 34% 정도는 그래도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내릴 것이라고 보시는 분이 한 27%라 실제로 올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이 또 사실인데, 물론 이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28%가 어떻게 그 통계에 들어가냐에 따라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승 전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짚어보시면 또 더 재밌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2017년 1월 달에 조사한 거, 6월 달에 조사한 거, 8월 달에 조사한 거하고 상승률이 좀 다릅니다. 이제 의견을 후보는 상승 전망이 2017년 1월 달에는 20% 정도가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그 다음에 6월 달에 조사하니까 38%가 상승할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 8월 달에 하니까 이 34%가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상승 추세가 조금 더 갈 것이라고 봤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락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6월, 8월로 보시면 43% 하락할 것이다. 그 다음 6월 달은 22%,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대책 이후에는 27% 이렇게 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에 대한 이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일반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뭐 약간씩 이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면 서울 지역 부동산, 이제 또 서울 지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자체가 사실 양극화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 호재가 많거나 서울 지역 같이 수요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항상 이렇게 상승에 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근데 우리가 외곽으로 나가셨을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면 이게 수급량의 문제가 발생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수요가 작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급에 대한 내용이 경제 전체적으로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물론 다주택자도 여러 개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실제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보급률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가 보급률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늘 수요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특히나 또 강남 3구 같은 경우나 또 4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요가 더 항상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낮아져도 다시 사는 경향이 많게 되고요. 그만큼 공급의 확대성이 많지는 않다, 많을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통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하신 분 중에 이제 주택수에 대한 응답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전체 응답자 중 세 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 몇 퍼센트 되냐 할 때 3% 정도 되고요. 또 두 채는 한 7%, 한 채가 45%, 그 다음에 한 채도 보유하지 않으신 분이 한 44%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도 실제로 서울의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에 대한 보급률하고도 비슷하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자가주택에 대한 보급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은 수요가 항상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쨌든 정책이 지금 현재는 이제 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이지만 어쨌든 이제 공급량에 대한 내용들이 서울도 꾸준히 이제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쨌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다시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조화된 또 수요 대책 이것이 전반적으로 정책에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만나보기 전에 부동산 콘서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연결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 070-8836-5683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바로 매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요.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그리고 개포주공 1사단지에 인접해 있고요. 층수는 총 6층 중 3층에 해당합니다. 준공은 2017년 5월 완료가 됐고 분양가는 3억 4천만 원, 임대 시세는 2억 9천에서 3억 원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살펴볼까요? 네.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죠. 강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그 매물 중에 하나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강남 개포 주공단지가 지금 철거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변 인근에는 주변에 뭐 개발 호재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다세대이기 때문에 임대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개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남에 위치했다라는 그런 호재뿐만 아니라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아이를 가르치기에 얼마나 적합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개포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남 학군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근에 굉장히 명문이라고 할 수 있죠.
국악 중고등학교가 입지해져 있고요. 구룡초등학교라든가 개포 초중고등학교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라면 한 번쯤은 눈여겨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포주공 이주가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학교 수요의 부모들이 더 이상 바깥으로 떠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인근의 다세대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데요. 이 다세대 매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멀게 간다면은 양재 R&D 특구 굉장히 유명하죠. 개발지로. 그곳에 있는 특구의 어떤 유입 인구들이 같이 들어와 준다면 개포동을 장악할 수 있는 인구는 사실은 수도권 외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강남구 내에서도 또 개포동 그 내에서도 굉장히 개포동 내에서도 자급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라 할 수 있는 강남구, 그중에서도 빠른 발전 속도가 눈에 띄는 개포동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좋은 입지 여건 갖춘 매물인데요. 그렇다면 강남구, 개포동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포주공이 이제 재건축을 시작했죠. 굉장히 말이 많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곳이 개발된 다음에는 다시 어디가 개발될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개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향후 6년간은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이 매물과 같은 연관지어서 30년 정도죠. 만약에 이 매물이 개포 주공이 한 2, 3년 정도 이후에 초고층 매물로 간다면 이 매물을 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근지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 굉장히 없어지기 때문에 향후 30년 내에는 지금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매물이 급부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호재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포 초중고라든가 구룡초등학교 등 또 국악중고등학교의 어떤 학군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양재 R&D 특구가 이제 가시화되고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양재 서울 시민의 숲뿐만 아니라 구룡산들을 이용하는 어떤 지리적인 배경 외에도 내재적으로 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또 여기에 대한 수익과 지가 상승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매물, 착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포동 다세대 주택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 이 매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강남쯤 학부모들의 어떤 고급 수요를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6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내부 안에도 투룸형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보통 투룸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매물 같은 경우는 빌트인 냉장고가 굉장히 특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장만 해도 될 만큼 큰 규모의 냉장고가 탑재되어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또 세탁기 또 인덕션 같은 모든 생활용품들이 굉장히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될 정도로 완벽하게 내부 시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건물 구조를 갖고 있고요. 도어락이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특별하게 방범 창이라든가 그런 답답함 없이도 얼마든지 자극적으로 방범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층 피로티에서는 강남이 굉장히 주차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1층이 피로티 구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세대당 거의 한 대의 주차가 가능할 정도로 주차 보급률이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의 장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거의 웬만한 건 다 갖춰져 있는 매물입니다. 넓은 공간도 눈에 띄는데요. 입지 여건부터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상당히 투자 포인트가 많아 보입니다. 이 중에서 핵심 투자 포인트만 한번 추려본다면 어떤 것들 좀 선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핵심은 강남에 있는 개포동의 땅을 내가 얼마를 갖고 살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라면 충분히 이 매물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에 뭐 1단지뿐만 아니라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도 이주 수요가 더 확대된다면 이 매물의 가치는 사실상 저희가 분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호가할 것이라는 게 분명히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예측이 기반으로 동승하는 그런 매물이라면 수익뿐만 아니라 차익으로서 또 내 아이의 신혼집이라든가 아니면 내 노후를 보장하는 수익성 매물로서 충분히 그런 가치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뿐만 아니라 뭐 투자성도 같이 동시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수요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성,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은 향후에는 내가 투자하고 싶어도 도대체 투자할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때 투자할 거라는 후회가 분명히 확실시되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첫 번째 매물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 분석 빼놓을 수 없겠죠. 가격 분석도 한번 도와주시죠.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렴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 투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라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고요. 3억 4천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3억 4천만 원에 2억 9천만 원의 전세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은 전세를 맞춰 놓지만 향후에는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수익성 물건으로도 변모시킬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투자액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강남에 있는 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매력적인 매물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매물로 살펴본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는데요. 입지 여건부터 매물 분석 함께 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매물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계룡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166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는 원룸 4개와 3룸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6년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 18억 원, 실투자액은 4억 4,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매물은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통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건물은 저희가 뭐 멸실도 했다, 다시 리모델링도 할 수 있지만 입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세대 매물 같은 경우는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데 통건물을 가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투여하시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입지는 토지에 대한 입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계룡역 4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금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은 건물을 만들어서 내가 거주하면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굉장히 많이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인근에 경찰병원이라든가 롯데마트, 여러 가지 가락시장 같은 것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의 수요를 흡수한다면 내 건물에 충분히 임차가 가는 그러한 곳에 입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설물들이 충분하다는 것은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생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은 뭐 생활적으로 마트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공원이라든가 어떤 녹지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공원 또 마트 모든 것이 여기까지 삼박자가 고루 이루어진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통건물로서는 좋은 곳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한 칸짜리 매물보다 통으로 된 매물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여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다면 주변에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매물 같은 경우에 개발 호재는 사실은 성동구치소 이전이 가장 큰 개발 호재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23,000평이 공지로 되어져 있죠. 지금 무엇이 들어올지 아직 아무도 예측은 하지만 사실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성동구치소라는 어떤 혐오시설이 내 주변에서 이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 집가의 상승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반영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또 반영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 어떤 문화센터나 문화시설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와 준다면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인구가 유입될 것이고 역세권인데 불구하고 또 다시 인구가 유입되어져 준다면 매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이성, 수익을 낸다던가 아니면 차익을 내야 되는 그런 매물의 특이성들을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뭐 공원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락시장의 현대화 등 여러 가지 주변에 이미 이루어진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로서는 끊임없이 호재들이 계속 내 집 바깥으로 나와주는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발 호재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매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원룸 4개와 3룸 3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면서 내 아이들을 충분히 장가도 보내고 또 내 손자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원룸은 임대 수익으로 또 3룸 같은 경우는 어떤 매물을 접근 가능하게 하는 전세 자금으로 많이 한다면 조금의 자금을 가지고도 이 매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룸 구조가 굉장히 현대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뿐만 아니라 예전에 조금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보다 못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일축시킬 만큼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빌트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 주방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들이 굉장히 좋은 마감재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5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수익도 내고 또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옥상을 활용한다면 기존의 단독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까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룸파티, 가든파티 비슷한 형태를 가지시고자 한다면 휴식뿐만 아니라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매물 역시 웬만한 시설 갖춰져 있고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매물인 만큼 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내장재가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역시 가장 중요한 가격 분석 빼놓을 수 없겠죠. 가격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예, 매매가가 18억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서 참 기쁜데요. 매매가 18억에 또 보증금과 대출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실제 투자금이 4억 4,200만 원으로 별로 사실 인근의 전세가도 전세로서 내 매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단단하고 잘 지어진 통매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물로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호재들까지도 주변에 산재되어져 있고 또 충분한 편의시설들이 같이 따라주기 때문에 수익성 물건뿐만 아니라 차익성 물건으로서도 또 자신 있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를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다. 인근 매물의 전세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내 건물 소유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매력으로 어필되고 있는 오금동 통건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매물 역시 입지 여건부터 매물 분석 모두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또 두 번째 매물로는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 두 가지 매물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 개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그리고 개포주공 1사단지에 인접해 있고요. 층수는 총 6층 중 3층에 해당합니다.
준공은 2017년 5월 완료가 된 신축 건물이고 분양가는 3억 4천만 원, 임대 시세는 2억 9천에서 3억 원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두 번째 매물이죠.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다세대 통건물이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5호선 계룡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 166제곱미터, 층수는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는 원룸 4개, 3룸 3개로 구성되어 있고 준공은 2016년 완료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18억 원이고요. 예상되는 실투자액은 4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866-4362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번호는 070-8836-5683번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부동산 콘서트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알찬 매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